예, 원장님 먼저 대한탈모치료학회 회장님 맡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자, 탈모 관련된 학회 단체들이 꽤 많은데 이 대한탈모치료학회 역할이 어떤 건가요?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습니다. 피부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죠. 그 중에서도 모발 내지는 탈모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모발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모발학회는 탈모에 대한 성장, 또 탈모에 대한 이론, 또 치료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입니다. 그것도 연구하는 데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같이 모여 있고요. 임상가도 물론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탈모 치료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교육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탈모 치료학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상가들이 모인 작은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탈모 치료를 비단 피부과뿐만이 아니라 성형외과, 비뇨기과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데 혹시 이 학회도 그런 모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이 학회는 피부과 선생님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피부과 트레이닝을 받을 때 4년 동안 수련을 할 때 피부와 모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피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상식, 다시 말해서 베이직한 사이언스를 가지고 공부를 치료를 해줘야 되지 그냥 옆에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겉에서 안다고 해가지고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베이직한 걸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치료 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면 정확한 치료가 됩니다. 자, 지금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자, 진단, 이게 객관적인 의학, 첫 단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탈모라는 것은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질환입니다. 그래서 질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치료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노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유전적이야 그렇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치료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잘못된 치료 민간요법이라든지 탈모 샴푸라든지 이런 거에서 의지하다 보면 시기를 많이 놓칩니다. 근데 이건 질환이다. 노화가 아니라 질환이다고 접근을 한다면은 빨리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은 치료가 쉽습니다. 자, 탈모 인구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원장님 탈모는 질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질환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변화죠. 예전 같으면 나이가 좀 중후하고 점잖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좀 더 우선적으로 봤는데 요즘은 동안을 치다 보니까 나이 든 걸 싫어하겠죠. 더군다나 요즘은 취직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어리게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금만 탈모가 오더라도 치료를 원하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탈모 빨리 진행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서는 식성이 서구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와 식생활,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같이 겹쳐서 그로 인해서 탈모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죠. 자, 먹는 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먹는 약, 정력, 성욕과 연관이 깊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는 한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자수가 원래 약한 사람들한테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에서는 리비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1%고 단지 거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약은 성욕이 떨어질 거야 라고 알고서 먹으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약을 끊으면 금방 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질환이라고 하셨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 혹시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도 이게 치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당뇨병도 유전적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치료하죠. 당뇨병을 또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탈모도 대부분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겁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스트레스라든지 사회적인 것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심하든 심하지 않든 유전적이 오든 치료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 국내 탈모 치료 수준이 세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원장님 보실 때 우리나라 탈모 치료 수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시나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모발학회가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모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학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준이 높다는 뜻이죠. 한국에서 갖고 있는 탈모의 그 연구 수준은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결과물도 유럽과 미국과 일본과 호주 이렇게 큰 그룹들을 나누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세계 학회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서 있고 또 어떤 약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상 3상 실험이라는 거 해서 인체에 줄 수 있는 실험을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거라든지 또 약물에 대한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엉뚱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어떤 이런 학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이 하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발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모발 건강의 날을 해가지고 그린 헤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병원에서 탈모 환자들에서 모아서 진료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과 의사들 상대로 위해서도 하지만 일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탈모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예, 연구 이런 것도 중요한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엉뚱한 치료를 받는지 적합한 치료를 받는지 뭐 이런 걸 좀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홈페이지도 있고요. 피부과 학회 지금 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피부과 학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과 의사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발학회 홈페이지도 있고 우리 탈모치료학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다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답변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대한 피부과 의사회 회장직 맡으셨는데 먼저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피부과 의사회 네. 탈모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자, 피부과 의사회가 탈모 치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관련이 많죠. 이 탈모라고 그러면 모발의 문제이고, 모발은 피부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피부과 내에서 그 탈모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그 과거에는 나이 드실 분만 이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나 또 모발을 이식하러 오시거나 그러셨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도 그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탈모 인구가 전 인구의 한 20%까지 된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회에서 또 피부과 의사에 소속된 그 회원들이 탈모 치료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탈모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뭐 통계 자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 탈모 환자 수 그리고 많아지는 속도 이게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만 왔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 굉장히 많이 오세요. 10대에서 30대까지. 또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대머리는 없지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져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탈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전 인구의 한 5분의 1, 그러니까 한 1000만 명까지 탈모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원장님 그렇다면 왜 보통 탈모 환자 초기 때는 자가 진단을 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데 효과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역으로 보면 방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원인에 따른 치료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탈모가 되면 그냥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아니면 또 조금 빠졌는데도 막 이게 탈모 증세가 아닌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일단 그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그 피부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셔서 이 탈모의 원인이 뭔지 또 탈모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사람마다 그 탈모 치료 방법이 다르고 또 타입마다 그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근데 이런 모든 거를 조금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원장님 탈모 치료 방법. 자, 포털에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탈모 치료 과정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일단 그 탁과랑은 좀 다르죠. 뭐 한의원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랑은 좀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먹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 부위에 주사를 놔서 모발에 영향을 주면서 혈류 개선을 시키면서 모발을 자라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바르는 방법이 있죠. 또 바르는 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조혈모세포라고 해서 자기 몸에서 피에서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심어주게 되면 모발 빨리 자라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자기장이나 어떤 레이저나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 그 모발 이식을 종류에 따라서 또 타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모발 이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탈모 환자들 하면 모발 이식만 하면 해방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 모발 이식만 하면 탈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해방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조금 빠졌을 때 모발 이식이고요. 진행된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하면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다 커버하기는 어렵죠. 모발 이식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식을 하면 심었던 거에 한 90% 이상은 자기 머리가 되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자랐다 빠졌다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빠지기 시작했을 때 치료를 해서 그 머리가 더 이상 안 빠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안 빠지도록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앞에 M자형의 그 모발을 빠져서 거기다가 모발을 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치료 안 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거기 M자형에는 그냥 있고 나머지는 홀라당 빠진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옥동자처럼 아주 이상한 모습의 머리를 해가지고 오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탈모가 되면 일단 꾸준히 치료를 하시고 치료를 해도 안 나는 부위는 모발 이식으로 커버를 하시고 그러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탈모치료학회 회장 그리고 대한피부과 의사회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분 말씀대로 우리나라 탈모 환자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 사례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기자의 탈모 탈출 원정기 1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